깜깜한 밤 갑자기 경찰 손전등 불빛이 내 차를 비추면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. 와,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이죠. 바로 음주 단속 현장인데요. 만약 여기서 저 술 안 마셨는데요? 하고 버티거나 아예 측정을 거부해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오늘 실제 있었던 판례들을 가지고 그 결과를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상상만 해도 떨리는 그 순간, 모든 운전자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만약 여러분이 바로 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? 보통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요,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뉘더라고요. 첫 번째, 가장 많이들 하시는 반응이죠. 일단 술 안 마셨다고 딱 잡아떼고 보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여기서부터는 좀 더 강하게 나가는 분들입니다. 아예 측정기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. 안 불겠다, 이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.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논리적인 것 같거든요. 떳떳하니까 피를 뽑아보자.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입니다.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. 자,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뜯어보죠. 음주 측정기는 못 믿겠고 대신 나중에 피를 뽑아서 증명하겠다. 과연 이 운전자의 선택은 똑똑한 방법이었을까요? 사건은 이랬습니다. 대구에서 운전자 A씨가 차선을 막 넘나들면서 위태롭게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어요. 경찰이 창문을 내리게 하니까 차 안에서 술 냄새가 확 나고 운전자는 눈이 벌겋고 말투도 어눌했습니다. 경찰이 보기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죠. 경찰이 측정기를 내미니까 A씨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. 대신 피를 뽑아보시라고 큰 소리를 쳤죠. 결국 나중에 병원에 가서 체열을 했고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시간 계산해서 역추적하는 게 있거든요.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단속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. A씨는 이제 살았다 싶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유죄였습니다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법원은 A씨의 최종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.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. 단속 당시에 경찰이 A씨의 겉모습이나 운전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술 마셨구나 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충분했다는 점.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측정 요구는 적법했고 이걸 거부한 행동 자체가 이미 하나의 범죄, 즉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. 나중에 체열 결과가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거부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번엔 좀 다른 접근법을 한번 볼까요? 만약에 운전자가 일단 측정에는 응했는데 그 측정기가 막 이상한 숫자를 내뱉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? B씨의 사례는 정말 좀 황당합니다. 처음 숨을 불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67%가 나왔어요. 이건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거든요. 근데 운전자가 기계가 이상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해서 딱 4분 뒤에 다시 쟀습니다. 그랬더니 이번엔 0.054%가 나온 거예요. 여러분, 4분 만에 수치가 3분의 1 토막이라는 건요,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. B씨는 당연히 이거 봐라 기계 고장난 거 아니냐고 주장했죠. 그리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결과는 바로 무죄였습니다. 이건 증거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. 대법원의 판단은 아주 과학적이고 상식적이었습니다. 4분 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% 넘게 떨어지는 건 사람 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.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온 0.167%라는 수치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. 이렇게 본 거죠. 결국 유죄를 입증할 증거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니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전략입니다. 이건 가장 근본적인 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술 마신 건 맞는데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. 누가 C씨가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현장에 가보니 C씨는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. 경찰이 당연히 음주 측정을 요구했겠죠. 그런데 C씨는 딱 잘라 거부합니다.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 했으니까 내가 당신들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. 쟁점이 얼마나 마셨냐가 아니라 운전을 했냐 안 했냐로 완전히 옮겨간 순간입니다.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이번에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이 판결은
음주운전 단속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.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. C씨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. 신고자 진술도 막 오락가락했고 C씨가 운전대를 접는 걸 봤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거죠. 즉, 음주 사실로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. 자,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세 가지 사건을 살펴봤는데요. 도대체 판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걸까요? 그 핵심 기준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. 법원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던져보는 겁니다. 첫째, 경찰이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나? 둘째, 측정했다면 그 결과가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가?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. 이 사람이 정말 운전을 한 게 맞나? 이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. 오늘 본 내용 한눈에 딱 정리해볼까요? 나중에 체열하겠다는 전략은 측정 거부 자체가 별개의 범죄라서 유죄가 됐습니다. 기계가 이상하다는 주장은 증거의 신뢰성을 깨트려서 무죄를 받아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한 적 없다는 주장은 운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서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. 이 세 가지가 오늘 분석의 핵심 요약입니다. 자, 그럼 이 복잡한 법적 공방들을 통해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뭘까요? 절대 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경찰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측정을 요구할 때 이걸 거부하는 건요, 내가 실제로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둘째, A씨 사례에서 똑똑히 봤죠? 에이, 나중에 피 뽑으면 다 증명되겠지 하는 생각,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이런 위험한 도박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.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요, 혈중 알코올 농도 0.2% 이상, 그러니까 거의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오늘 여러 가지 전략과 판례를 분석해 봤지만요. 사실 이 모든 복잡한 법적 다툼을 한 방에 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. 바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. 이것만이 당신과 우리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정답입니다.